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허재현 TV가 여러분의 응원 덕에 드디어 구독자가 74,000명을 넘겼습니다. 빰빠라빰빰빰. 자, 여러분, 허재현 TV는 허재현이 진행은 하고 있지만 임시 관리자일 뿐 우리 사회의 정보 공공재의 역할을 이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 공공재예요. 허재현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허재현이 이제 관리도 하고 수익도 내고 그걸 또 취재도 하고 좀 먹고 살기도 하고 뭐 그러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이거는 저의 개인 방송이라기보다 정보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74,000명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쁜 소식 맞죠? 허재현 TV가 정규 라이브 방송을 강화하겠습니다. 월수금, 매주 월수금 오후 1시에 식후 땡 커피가 땡길 때 딱 그때 맞춰가지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어제 오늘의 시사 뉴스들 허재현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팩트들이 진짜이고 어떤 것들은 좀 갈라치기 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또 이렇게 좀 새롭게 해석해보는 재미가 있네. 어떤 것들은 제가 가끔 외신도 읽어드릴 거예요. 영어 제가 잘하잖아요. 좀 좋은 외신들은 좀 한 10분 20분 같이 좀 읽어보면서 해석도 좀 하고 외신들은 어떻게 또 한국 뉴스 한국을 바라보는지 이런 거 해외 외신들이 오히려 한국 사회를 객관적으로 볼 때가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 시간들도 좀 가질 거고 해서 월수금 여러분 약속 오후 1시에 허재현 기자 함께 해주시고 놓치면 또 저녁에 또 녹화 방송 올라오는 걸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그리고 주말은 이제 상황 봐서 또 할 때도 있고 그 시간대는 제가 주로 취재 좀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좀 활용을 할 텐데 아무튼 우리 대선 때까지는 최소한 좀 자주 보자고요. 그런 공지 말씀 드리고요. 오늘 중요한 또 보도들 제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해설해 드리려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재현 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재현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뉴스 백브리핑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뉴스 보셨죠? 노재승 씨 참 요즘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일베가
제도권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예,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 일베가 하도 어이가 없고 희한한 집단이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그죠? 예. 그 고인물 속에서 지들끼리 놀다 사라지거나 아니면 사라지진 않더라도 그냥 뭐 더 이상 흘러 넘치진 않거나. 왜냐면 우리 사회가 상식적인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한 10년 이상 거기서 이렇게 하더니 이제 제도권으로 진출하기 시작하고 있어. 국민의힘에 그냥 당원도 아니고 대변인급 선거를 이끄는 선대위원장. 와, 이렇게까지 선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재승이라는 사람 하나만 밝혀져서 그렇지 국민의힘에 별로 주목받지 않는 각 자리에 얼마나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어요. 그죠? 한두 명이 아닐 거야. 기자들이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하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예.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 이 일베 이거 그냥 방치돼서 사라지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아무튼 그나마 선거철이어가지고 국민의 눈치를 보는 척이라도 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게 대통령 선거가 없었다면 국민의힘이 얘를 그죠? 경질시켰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 그나마 선거라도 있고 하니까 국민의 눈치를 보는 척이라도 하니까 이게 선거의 고마움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고 참나. 하여튼 사퇴했어요. 자진 사퇴했는데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우리 아버지가 오늘 아침 드시면서 그러더라고.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난리냐.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여전히 모르더라고. 얘가 누군지도. 우리 아버지는 허지연 TV도 안 보시나 봐.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말을 많이 했어요. 뭐 김구 선생이 뭐 국밥 먹다가 일본인 때려 죽인 사람이라고. 와, 어떻게 그런 참. 일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해서 폭행한 건 맞죠? 그리고 국밥을 먹다가 벌어진 일인 것도 맞죠? 김구 선생이 실제로 자기 입으로 밝혔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반일 감정, 항일 감정이 엄청나게 많았을 때라고요. 전 국민이. 그러니까 뭐 그냥 길 가다가 아무나 때려잡을 수는 없지. 뭔가 이렇게 시비가 붙거나 싸움이 나거나 뭔가 어떤 계기가 돼서 그저 발화점이 돼서 누군가와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고 그러는 바람에 수배자가 돼서 처벌받고 그러다가 완전히 각성해가지고 독립운동가의 삶을 사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같이 봐야지 이 자식아. 어떻게 한나의 어떤 그 사건만 가지고 김구 선생을 그런 식으로 모욕할 수 있어? 이 자식인 말이야 진짜. 그러면은 박정희는 여자 끼고 술 먹다가 그냥 총 맞아 뒤지는 사람이냐? 그냥 그걸로 땡이야? 너희들이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경제는 일으켰다 어쩌고 저쩌고. 민주당의 어떤 인사가 박정희는 여자랑 술 먹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쳐봐. 니네들이 가만히 있겠냐? 어떻게 김구 선생을 열받아. 그래가지고 YTN 앵커가 잘 얘기했더라고. 얘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노재승 씨한테 이제 그렇게 물어요. 노재승 위원장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출식인가요? 그 선출 발표를 어디서 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해. 그래서 YTN 앵커 보다 못해서 백범 김구 선생 기념관에서 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YTN 앵커가 말 잘했어. 얼마나 짜증났으면 허재현처럼 이렇게 직접 짜증은 안 내. 그 사람들은 품이 있어가지고. 저는 대놓고 짜증냈을 때. YTN 앵커가 질문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국민의힘이 기회주의자들이 얄팍하게 어쨌든 빨리 이거 수습하느라고 얘를 사퇴시켰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따로 있어요. 뭐냐? 이게 언론들이 얘가 사퇴했다. 언론들이 그냥 노재승 사퇴했다. 그런 얘기만 해. 근데 이게 가만히 기사를 읽어보니까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 뭐냐면
임태희, 예? 임태희 씨가 사퇴해 주세요. 이랬는데 이 사람이 너 어떻게 그런 이제 과거의 그런 국민의힘의 어떤 철학과 맞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국민의 이게 분노를 일으킬 수 있냐? 우리가 백의종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설득한 게 아니라 당이 내게 빚을 졌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입니까? 미안하다. 예. 너를 우리가 사퇴시켜서 미안하다. 이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봐봐. 다음에 기회가 돼서 국회에 올 일이 있다면 그땐 꺼리낄 게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예. 이번에는 중요한 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 사퇴하자. 근데 다음에 우리가 좋은 자리 줄 테니까 일단은 선거 때는 이런 액션이라도 취해야 돼. 중요한 시기잖아. 우리가 솔직히 김구 선생은 국밥 말아 먹다가 격분해서 일본 때려 죽인 놈이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너무 못 받아들이니까 일단은 사퇴해. 다음에 우리가 좋은 자리 줄게. 미안해.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와, 내가 진짜. 근데 이놈의 자식은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 있지? 근데 기자들이 그냥 사퇴했다. 그냥 여기로 이렇게만 그냥 제목을 뽑고 말아. 이 제목이 이게 어떻게 달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예. 노재승 사퇴했지만 점점점 국민의힘 뒤에서는 노재승에게 미안하다. 다음에 좋은 자리 줄게.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국민에게 정확하게 보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국민 기망쇼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김구 선생에 대해서 모욕하고 5.18 망언하고 뭐 정규직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온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헛소리하고 이런 거 다 그냥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얘기가 당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재승한테 약속한 거 아니야. 예. 미안하다. 예. 일단 대선은 치러야 되니까 우리가 사과하는 척 해야 될 것 같다. 좀 물러나 다오. 우리가 너에게 빚을 졌다. 다음에 좋은 기회에 다음 기회에 국회에 올 일 꼭 있을 거야. 우리가 자리 마련할게. 그땐 거리낄 게 없을 거야. 와, 이게 뭡니까? 근데 왜 기자들이 이거를 이 제목을 이런 식으로 달아? 오마이뉴스는 어쨌든 최근에 줄리 관련해서 용기 있게 보도해줬으니까 내가 용서. 이런 식으로만 보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뉴스 해설 좀 다시 한번 해드렸어요. 자, 여러분.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죠. 예.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를 했군요. 이분 뭐 때문에 물러나신 분? 예. 세종시 주변에 아버지가 땅을 개발 정보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쨌는지 농지를 오랫동안 갖고 계시면서 땅값이 오를 때까지 그대로 농사도 안 짓고 계속 갖고 계셔서 어쨌든 뭐 최종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으셨지만 그런 의혹 때문에 이분 사퇴하셨죠? 그래가지고 윤석열 선대위에 이분이 합류했는데 제가 요런 말이 떠오르더라고. 야, 얘네는 투기가족 3위일체 선대위로 만들려고 작정한 거냐? 아니 보세요. 윤희숙 아버지 세종시 주변 땅 농지법 위반 의혹 그죠? 있잖아요. 이준석 아버지 제주도 서귀포시고 온천 근처에 땅값 오른다는 소문 듣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 사들여서 그죠? 농사 안 짓고 10년 동안 갖고 있고 농지법 위반 의혹. 윤석열 장모님 양평의 땅 그죠? 투기 목적으로 농지법 위반한 거 드러나서 지금 수사받고 계시죠? 국민의힘 투기가족 3위일체 선대위가 탄생했네. 축하합니다. 얘네들은
이 정도의 비리 의혹 가지고는 국민들이 어차피 국민의힘은 용서해준다. 민주당만 그냥 물어뜯기만 하면 돼. 우리의 이 정도 더러움은 괜찮아. 사고방식이 이러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난리가 날 텐데, 이런 투기가족 삼위일체가 선대위에 합류했는데도 어떤 언론도 비판적으로 보도를 안 해. 참 기가 막혀가지고. 이번 주 중에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랑 또 한동훈 검사랑 또 약간의 논쟁이 있었어요. 한동훈 검사, 이 사람은 왜 아직도 징계를 안 받고 그래? 이 사람 아직도 SNS하고. 무슨 그 논란이 있었냐면, 지금 법무부가 이제 검찰이 더 이상 공소장을 재판 전에 함부로 공개하는 거를 하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했죠. 하도 그 검찰이 선택적 피의 사실 유출을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국회에다가 공소장을 자꾸 줘가지고 재판 전에 마녀 사냥 당하게 만들고 그래 왔잖아요. 여든 야든 떠나서 다 해왔어. 근데 우리가 이 원칙을 좀 따져보니까 이거는 잘못됐더라. 이게 왜 재판 전에 검찰의 시각만 담겨 있는 공소장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유출이 돼가지고 언론이 마녀 사냥을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특히 여당 쪽을 언론은 막 집중 포화를 때려박죠. 아무튼 공소장 유출, 이거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세계적 기준에 맞춰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추미애 장관 때 원칙을 세웠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 해가지고 공소장을 그렇게 유출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 방침을 정하니까 검사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위법이 아니다. 공소장 유출은.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니까 이제 박범계 장관이 한마디 했죠. 당신들은 수사 주체가 더 이상 아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을 유출하고 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당치가 않다. 여러분, 수사는 이제 경찰에게 맡기고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쪽으로 검찰의 역할이 더 축소돼야 되지만 아무튼 일부 축소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래서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다. 검사 너희들이 더 이상 공소장 유출 문제 왈가왈부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칙은 첫 재판 전에 공소장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거는 죄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원칙을 얘기하는 거다. 원칙. 법정에서 공개하는 것은 판사가 있고, 그죠? 그래서 법정에서 공개하는 겁니다. 판사가 딱 중간에서 양측이 대등한 당사자로 공격과 방어를 하니까 일방적으로 검찰의 얘기만 공개되지 않는다. 쌍방으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첫 재판 전에 공소장을 공개하는 건 너무나 일방적이다. 이 맞는 얘기거든요. 여든 야든 떠나서 이렇게 우리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도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상한 예외적 어떤 관행들이 허용이 되었던 거지. 검찰의 일방적인 시각이 담겨 있는 공소장이 막 퍼져가지고 이미 재판 시작 전부터 유죄야. 여든 야든 떠나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상 또 재판 시작되면 언론의 관심을 시들시들하고. 손혜원 의원이 지금 그죠? 재판에서 사실상 거의 다 무죄가 났는데 사람들 관심도 없잖아. 이미 그분은 진짜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의원직 박탈되고 뭐 이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SBS 니네들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 한동훈 씨가 또 막 이상한 얘기하면서 박범계 장관을 대놓고 막 들이받고 있어요. SNS에서.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 공개 금지. 이게 진짜로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박 장관은 왜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의 요구에서 재판 전에 공소장을 받았냐.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잖아. 박범계 장관도. 그게 우리 사회의 관행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너무나 잘못된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씨는 그렇게 말의 자격을 따지기 전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져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씨의 말이 맞는지, 박범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말이 맞는지 따져드리겠습니다. 따져야 된다며. 그래서 내가 따질 거야. 여러분과 함께. 뭐냐? 허지연 TV 열심히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지난해 1월이니까 벌써 2년 가까이 전에 쓴 기사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어떻게 공소장을 공개하고 있는지. 추미애 장관이 미국에 이제 예를 들면서 미국도 재판 시작 후에 공개한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니까 SBS가 아니다. 미국도 재판 전에 공개한다, 검찰이. 이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틀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근데 제가 미국의 변호사들이랑 미국의 미 연방 형사소송 법률, 이 영어로 된 걸 제가 직접 찾아가지고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이걸 제가 직접 찾아가지고 미국은 공소장 공개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더니 SBS 보도가 틀린 거야. 추미애 장관도 약간 정확하지 않게 말을 한 건 있어. 근데 정확한 건 이거다라고 제가 보도를 해드린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공소장을 공개하고 있냐면, 재판 전에 인터넷상에 특정인의 공소장이 원문이 전면적으로 공개돼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죠. 전면에 인터넷에 막 띄워버려, 재판 전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거긴 뭐 피의자 인권도 없어? 그래서 이 SBS가 딱 그것만 딱 따가지고 재판 전에 다 공개한다, 추미애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절반의 진실만 취재한 거예요. 자, 이 미 연방 형사소송 법률을 보니까 공소장을 어떻게 공개하냐면 이거예요. 그랜드 주얼이라고 법원, 대배심원, 대법원, 연방 대법원에 배심원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 검찰이 얘네들을 기소하자고 하는데 이게 기소가 적당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누가 하냐? 이 대배심원단이에요.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법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기소합시다. 그러면은 공소장이 자연스럽게 외부에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 대배심원단은 적어도 12명 이상의 배심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야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거 검찰 수사, 이 경찰이 이거 수사해 왔는데 니네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공소제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검찰. 니네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공소제기가 어렵다라고 이 대배심원단이 판단을 하면 공소장은 절대 공개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설명하면 공소장 공개, 그러니까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장을 공개하는 걸 결정하는 건 법원인 겁니다. 그러면 그걸 수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검찰. 공소장, 여러분 잘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공소장 공개를 결정하는 건 누구야? 법원이에요. 그리고 그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기소를 해서 공소장 공개를 하는 실무자는 누구? 검찰. 재판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랑 이 사법 시스템이 좀 다른 거예요. 미국 연방 형사소송 법률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이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았는지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와전이 된 거죠. 미국도 재판 시작 이후에 공개, 요 말은 이 뜻인 거예요. 공소장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법원이더라. 다만 그거는 수행하는 건 검찰이 하는데 어차피 법원이 재판을 열기로 했기 때문에 공소장 공개는 검찰이 인터넷상에 무차별적으로 띄우더라. 그러나 어쨌든 법원의 허락 없이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죠? 재판 시작 후에 공개하는 것이 세계적인 어떤 그 형사사법 체계의
어떤 흐름에 맞춰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렇게 덜렁 이렇게 얘기하니까 SBS가 야 신난다 물어뜯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물어뜯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어떤 말에 본질이 있는데 그거를 쏙 빼먹고 마치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도한 거지. 근데 SBS가 근데 오보를 때린 거예요. SBS가. 제가 미 연방 형사소송 법률을 살펴보고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미국의 변호사랑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물어보고 기사를 썼어요. 예. 이거 여전히 한국의 법조 기자들이 잘 몰라. 왜냐하면 제가 이 기사를 쓰고도 여전히 제가 그죠? 저도 미국 법률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한국의 이제 로스쿨 교수님들 한 두 분한테 이제 물어봤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이 공소장 공개 여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도 연구된 게 없는 거야.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파편적인 정보들만 가지고 이 말이 맞네 저 말이 맞네 막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도 SBS 이런 법조 기자들만 만났겠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 리가 없어. 그러니까 자신 있게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져야 된다. 이런 멍청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자, 누구 말이 맞는지 제가 따져 드렸어요. 미국에서는 공소장 공개를 누가 결정한다? 법원이, 그랜드 주어리가. 그래서 그 명령을 이행하는 쪽은 수행자는 누구다? 미국의 검찰. 다만 재판 전에 인터넷에 와장창 띄워버려가지고 우리나라보다 공개를 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건 맞아요. 근데 법원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재판 시작 후에 공개한다라는 추미애 장관의 말뜻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박범계 장관과 한동훈 씨의 이제 논쟁은 굳이 따지고 보면 누구 말이 맞냐면 박범계 장관 말이 당연히 맞는 거죠. 다만 박범계 장관도 국회의원한테 공소장 받아보고 막 그랬으니까 그거는 이제 틀린 관행이다라고 박범계 장관이 냉정하게 인정하면 돼.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다 잘못된 관행을 갖고 있었던 거다. 이제라도 세계 형사법률 체계에 맞춰가지고 선진 사법 시스템을 갖춰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박범계 장관도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제가 박범계 장관 전화번호는 제가 모르고 아무튼 그 알만한 사람한테 해가지고 직접 이 기사를 좀 읽어보라고 카카오톡으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된다고. 자, 이렇게 허재현 기자의 고품격 취재 방송이 있는데 왜들 이렇게 안 보십니까? 130명 보고 계십니다. 자, 허재현 TV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 정규적으로 월, 수, 금 오후 1시에 어김없이 찾아오고 또 여러분이 지겹다 싶을 때까지 화, 목 주말에도 가끔씩 찾아올 테니까요.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논평들을 해드렸습니다. 끝까지 방송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요. 네, 방송 잘 보셨으면 요거 여기다 인사도 좀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 이제 시청자 실시간 청취율 500명 이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녹화를 하고 있어서 녹화 멘트를 좀